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송 소장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튜버 영상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챙겨보는데, 챙겨보다 보니까 전원주택에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 영상을 한번 쫙 봤어요. 왜 살면 안 된다고, 절대 살면 안 된다고 할까, 무조건 살지 말라고 할까 하면서 그 영상들을 진짜 한 20-30편을 쭉 봤는데 아주 잘못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반박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10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말이 뭐가 틀렸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가 어렵다. 전원주택은 사면 못 팔아. 팔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못 판다, 매도가 어렵다의 기준이 대부분 아파트와 비교를 하셨습니다. 일단 비교 자체가 잘못됐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중에 제일 황금성이 좋고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매물입니다. 근데 그것과 전원주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대상 자체가 좀 틀린 거죠.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거래 횟수를 한번 봤어요. 거래 내역을 한번 봤는데 아파트, 빌라, 토지는 확실히 전원주택보다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보다는 전원주택이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사고 파시거나 오피스텔을 사고 파는 걸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것보다는 전원주택이 거래가 더 많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는 중간 정도로 보여지는 게 맞지, 매도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상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와 비교를 하니까 매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과 비교를 하면 전원주택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 판단이 틀려지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하시는 그 아파트와의 비교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전원주택의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교 대상이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하락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격 하락, 그렇죠. 네, 걱정이 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물건은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감가는 1년에 2%씩 감가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그 부동산의 건물의 가치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가치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전원주택이 가격이 하락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차를 사면은 가격이 안 떨어지나요? 어떤 뭐 컴퓨터, 우리가 가전제품 어떤 걸 사더라도 사고 나서는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하면은 꼭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근데 왜 가격 하락이 당연한 거냐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모든 부동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동산은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개발 호재라든지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생겼을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꼭 건물의 가치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걱정하시는 것, 가격 하락이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건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 하락을 걱정하신다는 건 일단 주거의 목적보다는 투자의 목적으로 전원주택을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전원주택은 주거의 목적으로 바라봐야지 투자의 목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목적을 둘 것이면 당연히 아파트나 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는 건 저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 하락의 이유로 전원주택을 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조금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당연히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자연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데 투자나 가격 하락을 걱정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격 하락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모든 매물은 감가가 있어서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서 가격
가격 하락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거기서 주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자신이 거기서 주거하면서 삶의 질을 많이 높이고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들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냥 거기서 평생 사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쭉 살아오셨고 거기가 좋아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로 다가서신다면 전원주택을 안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세요. 세 번째, 전세로 살아보기. 근데 이거는 두 번째 이유와 좀 상충되는 그런 이유인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전세로 한 1, 2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안 맞으면 살지 말아라. 근데 우리 2번에서 얘기했죠. 전원주택은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자신의 전세 보증금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로 살아보시는 거 추천 안 드립니다. 만약에 한 몇 년 동안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차라리 월세로 사세요. 보증금을 적게 들어가시고 월세로 들어가서 좀 싸게 하루에 한 10,000원, 20,000원 정도의 펜션에서 산다는 정도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월세로 사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나중에 전원주택 가격이 뚝 떨어져서 자신의 전세금도 보전을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어쩌시려고 합니까? 물론 모든 부동산 매물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전원주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살아보시는 것보단 경험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월세로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관리가 어렵다. 관리 어렵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는 말보다는 관리가 불편합니다. 이것도 대부분 아파트와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죠.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이 웬만한 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웬만한 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원주택에 들어가실 분들 중에 나는 드릴 한번 안 잡아봤고 망치로 못질 한번 안 해봤다 하시는 분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잘자잘하게 손보실 게 굉장히 많아요. 하다못해 잔디도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되고 집의 바깥에, 집의 안쪽에 모든 것을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게으르다. 그리고 난 그런 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나는 돈의 여유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면 전원주택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원주택에 사시면 안 됩니다. 집도 불쌍하고 사람도 불쌍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전원주택에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그래도 벽에 못질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 드릴 같은 거는 한두 번씩 잡아보신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고리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잔디 깎는 기계로 잔디 깎는 거 정도는 충분히 남자분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성분들도 다 하실 수 있겠지만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꽝손이고 손재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스스로 고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난 진짜 꽝손이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원주택에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남이 누가 안 해줍니다.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파트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빌라 같은 거 볼까요? 근데 빌라 조그만 한 동짜리 빌라나 이런 거 보면 누가 관리해 줍니까? 관리 안 해주지. 다 사람 부르거나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일 관리를 잘해주는 아파트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뿐이지 다른 부동산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비해서는 전원주택도 비슷하게 자기 손이 들어가고 손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비가 많이 든다. 제일 대표로 얘기하시는 게 난방비입니다. 근데 이 난방비가 많이 든다라는 편견도 사실은 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난방비가 많이 드는 건 그 주택이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모든 주택이 생활비가 다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오해를 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전원주택이면 무조건 난방비 많이 드는 거 아니냐, 난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내가 한번 살아봤는데 난방비가 진짜 한 달에 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집도 있습니다. 시공을 잘못한
불편한 집이죠. 집을 잘못 고르신 겁니다. 그분이 집을 잘못 고르셔서 난방비가 많이 나온 겁니다. 모든 전원주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주 잘못된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남향으로 창문을 많이 내고, 그리고 연솔 지질이 적게 창문을 좀 작게 낸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많이 안 둔다든지, 전기 패널 같은 걸 깔아서 바닥을 뜨뜻하게 하는 걸 기름 대신 뭐 전기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공되지 않은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전원주택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아파트와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는 위아래로 이렇게 난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덜 드는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파트 전체가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세대가 보일러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보일러를 돌려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전원주택은 온리 그 집 하나를 보일러 하나로 다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냉온풍기를 쓰신다든지, 이제 요새 에어컨에 이제 냉풍이 아니라 온풍도 같이 나오는 게 많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난로를 쓰신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벽난로 같은 거 쓰신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난방비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교통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승용차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사실 추천은 안 드려요. 승용차가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운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원주택에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교통비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예, 교통비도 다른 뭐 시내권에 비해서는 조금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시내권에서도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면 그거와 비슷하게 교통비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내권에서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교통비도 많이 드는 편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편의시설이 없는 거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폭탄을 맞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아파트와 비교를 조금 해보면 아무래도 비용이 약간은 들어가는 게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 벌레가 많이 있다. 벌레 많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시골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연과 함께 있는 주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연과 함께 있으면 그 자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으셔야죠. 근데 막 벌레가 많아서 되게 걱정이 되고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관리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서는 방역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벌레는 그렇게 되게 불편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벌레가 많이 들어오니까 짜증만 나셔갖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찾아보고 방법을 얘기해보면 충분히 벌레도 우리가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거의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뭐 아파트에서도 바퀴벌레가 나오는데요. 뭐 전원주택에서 벌레가 막 완전히 100% 다 없어진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지장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레가 많이 있다는 것도 본인이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본인이 해결책을 스스로 찾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7번, 보안 방범이 취약하다. 보안 방범이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그 전원주택에 세콤 이런 거 달려있는 곳이 많죠. 그래서 충분히 보안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세콤 비용 들어가지 않느냐 뭐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대신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 여유롭게 사시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얻을 것은 얻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전원주택에서 아파트처럼 살려고 하시면 그분은 절대 전원주택에 사시면 안 돼요. 전원주택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은 채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똑같이 전원주택에서 누리시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아파트 사셔야죠. 전원주택에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도 불쌍하고 사람도 불쌍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방범이 취약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원주택이라고 다 보안이나 방범이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8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네,
편의시설 어떤 면에서 불편합니다. 뭐 먹세권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주변에 맛집이 많고 편의점이나 이런 먹을거리가 많은 동네를 먹세권이라고 한다는데 전원주택은 먹세권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숲세권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대형 마트를 한번 갈 때 자가용을 타고 나가셔야 되고 네,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이마트에 갈 때 자가용으로 안 가십니까? 저는 마트 가시면서 자가용으로 안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예, 대부분 대형마트 가실 때 자기 차 끌고 가십니다. 전원주택에서 자기 차 끌고 대형마트 가는 거 하고 아파트 살면서 차 끌고 대형마트 가는 거 하고 다를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편의시설이 불편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핑계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반발하실 수 있죠. 뭐 편의점에서 우리가 담배도 매일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배 한 그루씩 사다 놓으시면 되죠. 전혀 불편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네, 자기가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쓰는 거는 많이 사다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다 방법이 있고 전혀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건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게으르신 분들은 전원주택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이 불편하다라는 것도 살아보신 분들의 대부분 핑계가 아닐까. 전원주택의 단점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제주도의 아파트에 사는데 저희 집에 배달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피자헛도 배달 안 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대형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저희 집에 배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나가서 사 먹어요. 집 앞에 걸어 나가서 배달이 안 되니까. 아파트에 살으셔도 충분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뭐 아파트보다 전원주택이 편의시설이 훨씬 불편하지 않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9번째, 학교 교육. 이제 학교나 교육이 좀 불편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개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나 그 교육의 방식에 따라서 이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정말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고 싶고 그래서 막 진짜 좋은 대학에 보내시고 싶다면 대치동 아파트로 가셔야죠. 아니면은 뭐 반포나 뭐 그런 도곡동 뭐 이런 데 있죠. 굉장히 학군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아이가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창의력 있게 밝게 그렇게 자라게 하고 싶다. 그렇게 키우고 싶다 하시면 천원에서 사시는 것도 아이들 교육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제주 시내권 말고는 대부분 이 제주 리지역, 읍면지역에는 초등학교가 하나씩 돼 있고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 대을초등학교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그쪽에 막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지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원 생활을 하면서 자란 아이가 아파트에서 그렇게 공부만 하면서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이 매일 학습지 풀고 공부만 하면서 자란 아이들 누가 더 밝게 클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큰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까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교육 문제도 그렇게 크게 전원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외로움. 전원주택에 사니 너무 외롭다.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전원주택 사시면 안 돼요. 전원주택에 사셔야 될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도시에서 복잡하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 삶이 너무 싫다. 좀 여유 있게 느리게 천천히 그러면서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좀 나만의 삶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단 하루라도 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전원주택에 사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전원주택에 사실 거면 단지가 많은 대단지가 있는 타운하우스에 사시는 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전원주택에 사시는 건 저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오시면 집도 불쌍해지고 사람도 불쌍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유튜버 아니면은 뭐 컴퓨터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혼자서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원주택에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좋잖아요. 누구한테 방해받지도 않고 자기 방 한 칸에서 멋지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전원주택에 사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보험 설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카세일즈 같은 걸 하셔야 되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전원주택에 사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맨날 만나는 직업이니까 전원주택에 사셔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할 때 자꾸 이제 또 밖으로 나오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원주택에 절대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10가지로 반박을 해봤습니다. 그치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는 전원주택에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꽤나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랑은 많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이 어느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먼저 확정하고 난 후에 전원주택에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주택 무조건 절대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 정말 살기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잘 고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골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원주택이 이제 잘 맞는 곳을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원주택에 살고자 하는 로망이 있다면 적어도 송 소장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어떤 전원주택에 살면 좋을까요? 라고 한번 상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전원주택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태까지 제주도 부동산TV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